저는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민지, 올해 32입니다. 1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이준호와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준호는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 기간 동안 그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었고,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신혼여행이었어요. 준호와 저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꼭 특별한 신혼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후보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곳은 몰디브였어요. 눈부신 해변과 투명한 바다, 그리고 프라이빗한 수상 빌라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신혼여행지가 있을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우리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아주었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지야, 정말 행복하다.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하자. 준호의 말에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몰디브에 도착한 첫날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해변을 걸으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죠. 와, 여기 정말 천국 같다. 민지야, 우리 여기서 살까? 준호의 농담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럼 난 매일 이 해변에서 수영할래. 그렇게 첫날 밤이 되었고, 우리는 로맨틱한 디너를 마치고 수상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여행 이틀째 밤 잠에서 깼을 때 준호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봤지만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봤지만 어두운 바다만 펼쳐져 있을 뿐 준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다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가 없더라. 준호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금방 태어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좀 했어. 미안, 깨울까봐 말 안 했네. 그의 설명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매번 준호는 밤중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왔고 이유를 물으면 항상 산책을 했다 또는 바에서 음료 한 잔 했다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여행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기필코 준호가 밤에 어디로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도 어김없이 준호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그를 따라갔어요. 준호는 리조트 메인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를 미행했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가는 준호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투숙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휴게실이 나왔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준호가 한 여성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녀는 분명 체크인할 때 우리를 맞이했던 호텔 리셉션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어진 장면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그녀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들은 곧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이 그것도 신혼여행 중에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빌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로 돌아와 준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잠금 화면을 열자마자 발견한 것은 마이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이 메시지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신혼여행 중에 호텔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 준호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왜 아직 안 자고?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마이어가 누구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호텔 직원이야. 여행 정보 같은 걸 물어봤어. 새벽 2시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너희 둘이 그 휴게실에서 한 짓을.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민지야. 이건 그냥 실수였어. 실수? 나흘 동안 계속된 실수라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여행지의 추억일 뿐이야. 여행에서만 있을 일이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행지의 추억? 그게 뭐가 말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민지야, 진정해. 이건 우리 결혼 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끝? 맞아, 정말 끝이야. 우리 결혼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용서해? 결혼한 지 고작 2주 만에 이런 짓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바람을 피우다니.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어요. 이런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민지야, 제발. 여행이라도 마저 하고 가자.
그리고 한국 가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갈 거야. 그날 밤, 저는 별도의 방으로 옮겨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계속 흘렀어요. 어떻게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민지야, 제발 한국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왜 한국에 가서 얘기해야 해? 지금 할 수 있는 말 다 했잖아. 단순한 여행지의 추억이라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 결국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해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바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정신적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혼여행에서? 미쳤나봐 정말. 나도 믿기지 않아. 꿈인 줄 알았어.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조언해 주었어요. 신혼여행 중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준호와 마이어의 메시지를 캡처한 스크린샷과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몇 장의 사진을 찍어두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준호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소송에 맞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곧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런 배신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의 타협도 대화도 원치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님, 저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당한 위자료도 요구할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준호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며 변론했지만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 중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씀이 선고되었고 준호는 엄청난 위자료와 함께 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끝난 결혼이었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게 될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회사도 옮기고 집도 이사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빨리 이혼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힘들었지만 친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용감했어. 많은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넌 바로 결단을 내렸잖아. 지연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너무 잘 숨겼던 거지. 누가 신혼여행에서 바람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맞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결혼식 직후에 신혼여행에서 벌어진 배신이라니.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이를 통해 준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는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회사에서도 신혼여행에서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퍼져 대인관계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 호텔 직원이랑 계속 연락했대. 심지어 그 여자를 한국으로 초대하기까지 했다더라. 정말? 그럼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여자가 준호의 돈만 쓰고 다른 남자한테 갔대. 준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바로 떠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가 저에게 저지른 배신이 그대로 돌아온 셈이니까요. 근데 너는 어때? 아직도 많이 힘들어? 지연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아직도 그 기억이 떠올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면,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나마 신혼 초기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돼서 빨리 결별할 수 있었으니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또 배신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컸거든요. 첫 번째 소개팅은 어색하기만 했고, 두 번째는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로 만난 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제 과거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우 씨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6개월 정도 데이트한 후에야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어요. 준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준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더 이상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이미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넌 항상 강했어. 그 마이어 알지? 그 여자 나한테서 돈만 뜯어내고 떠났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들었어. 미안하게 됐네. 아니야, 내가 받아 마땅한 거였어. 넌 지금 누구 만나? 응,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로. 그 사람은 널 행복하게 해주길 바랄게. 그 만남 이후 저는 정우 씨에게 준호를 마주쳤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돼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제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정우 씨와 저는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민지 씨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우리 정식으로 약혼할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행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게요. 정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간혹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혼했느냐고 물으면 저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빨리 이혼한 게 아니라 빨리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거예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준호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그가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에요. 그의 여행지의 추억은 결국 그에게 쓸쓸한 현실만 남긴 셈이죠.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